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나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순환기내과라고도 하고 어떤 병원은 심장내과라고도 하는데 네, 어느 게 더 정확한 말입니까? 둘 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환기내과가 카디올로지라고 심장이라고 돼 있어서 심장내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 카디올로지는 심장만 본다고 하는 게 있는데 대동맥, 고혈압 같은 혈관도 보기 때문에 영어로는 심장이라는 게 너무 좁아서 사실은 순환기라고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순환기로 오래 쓰다 보니까 뭐 팔다리 저려요. 뭐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일 중요한 심장을 놓쳐서 심장내과로 바꾸자 의견이 팽팽해서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전문의 이름은 순환기내과가 맞는데 병원과는 해당 병원에서 결정해라 해서 뭐 일부 병원은 아산, 뭐 저기 세브란스 이런 데 심장내과, 서울대병원은 여전히 순환기내과. 그래서 병원마다 다른 거고요. 하여튼 순환기내과랑 심장내과는 같은 걸로 네, 확실히 같은 겁니다. 네. 최근에 순환기내과 의사 기자들한테 전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감염병 전문의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신문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뭐 저기 감염 환자 본 지 한참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요새 문제가 되는 혈전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백신 이후에 혈전 문제 해석을 제가 자문을 해드리는 거지 감염 전체나 백신 전체는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데 혈전에 대해서만은 순환기내과가 진짜 전문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분야가 약간 달라서요. 그들도 혈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 요리 하실 줄 아세요? 네,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음식 잘하는 요리사분들은 중국 음식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음식이 또 조금 잘하는 거 알죠? 근데 한식 요리사보다 잘할까요? 그렇죠. 그 차이죠. 저도 감염 압니다. 암도 알고. 근데 감염만 보고 암만 보다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다 아십니다. 혈전. 근데 직접 20년 이상 진료했으니까 혈전에 대해서는 그분들보다 제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아는 거죠. 자, 요즘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채널이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일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 지금 걱정된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가장 옳습니까? 저는 연락 오면 맞아라. 고민하지 말고. 끝. 그러면 이제 제가 예상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너나 맞아라. 제약회사에서 돈 받았냐? 막. 네, 이제 각종 댓글이 달립니다. 여론이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촬영하는 날 오늘 네. 정부에서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백신 다 맞으면 해외여행 갔다 와도 자가격리 면제해주겠다. 너무 좋은데 맞을 수 있어요, 말이죠. 나 맞고 싶은데 백신이 없어. 저는 이제 의료인이라서 이미 맞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맞으라고 하느냐 이제 설명을 조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봅시다.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정보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과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판단을 할 뿐이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당연히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연락 오면 백신을 맞는 게 최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결국 맞을지 말지는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너무 정보가 편향돼 있다. 예를 들어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라 그러는데 유럽처럼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데도 계속 나오지만 100만 건에 몇 건, 많은 데가 10몇 건, 적은 데가 한두 건, 즉 100만 건에 몇 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빈도거든요. 퍼센트로 하면 0.00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 근데 노출이 많이 됐죠. 신문에 허구한 날 나오니까 또 혈전 그러지만 사실은 유럽에서도 혈전 위험성 발표된 게 3월 18일, 3월 31일, 4월 7일 딱 3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무한 반복. 정보의 부재.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게 핵심이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연락 오면 맞으라는 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뭐 파이자 들어오니까 이제 안 맞겠다. 그것도 옳은 판단이에요. 그건 그분이 판단하실 문제고 그러기 전에 제가 정보를 드리면 과연 지금 아스트라를 맞는 것보다 한 몇 달 후에 파이자를 맞는 게 좋을 건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파이자도 맞을 수 있고 아스트라도 맞을 수 있어요. 이럴 때도 과연 내가 파이자 말고 아스트라를 선택할 거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을 때 저는 그냥 아스트라 맞을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몇 달 후에 파이자 맞는 것보다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저는 맞는 그렇습니다. 게 그건 제 맞다. 판단. 그건 제 판단.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둘 맞을 수 중에서 있어도 고를 수 있다고 해도 본인은 저는- 아스트라를 맞겠다. 저는 그럴 겁니다. 저는. 서울대 교수인데 예, 아니 그냥 본인이- 그건 개인 판단이고 제 분석 결과. 네. 제 몸은 제가 지켜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일단은 이제 지금 아스트라를 맞는 것보다 차라리 몇 달 있다 파이자를 맞겠다. 네. 이 판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이때는 이제 백신 간의 비교는 저는 할 능력도 없고 설명은 안 드릴 건데 그럴 때 차이점이 뭐냐면 그 백신 맞으면 한 2주 정도 지나서 항체 생기는 거 아시죠? 네네네. 물론 이제 아스트라 1차 맞고 65에서 75, 2차는 85, 90. 어쨌든 3분의 2 이상의 항체가 다 생겨요. 모든 백신을 한 번 맞으면. 네. 그러면 아스트라를 지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4월 말이니까 한 5월 중순쯤에는 적어도 60% 이상의 코로나 예방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상태로 3개월을 있는 게 첫 번째 경우. 네. 두 번째는 백신 안 맞았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다가 석 달 있다가 파이자를 맞는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백신이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뒤에 게 좋다 하더라도 3개월 동안 코로나에 걸리는 게 안전하냐 차라리 60, 70% 예방하는 게 안전하냐 그 차이거든요. 코로나에 노출돼서 위험한 상태로 3개월을 그래서 어느 게 위험하냐가 그 어. 가끔씩 댓글 보면 야 이게 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무슨 이득 위험 따지고 앉아있네.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한 이유가 옛날에 대가들이 그냥 수술하면 돼 그럼 따라서 했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현대 치료는 치료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치료를 했을 때 얻는 위험보다 크면 그게 이득 위험부거든요.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까 그 두 상황도 어느 게 더 위험한가, 어느 게 더 안전한 선택인가거든요. 정답은 없죠. 근데 객관적인 정보로만 드리면 그런 얘기 많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은 걸려도 안 죽으니까 차라리 몇 달 코로나 걸리는 게 낫다. 그런 게 안 했고요. 맞고 지내겠다. 그렇죠. 그건 젊은 사람이고요. 젊은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이랑 다르게 코로나 감염 위험이 굉장히 낮으니까 안 위험하다. 이 두 가지 논리거든요. 자, 일단 혈전 100만 명당 몇 건 말씀한 건 기억나시죠? 네네. 100만 명당 몇 건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뭐 우리나라 20대 인구, 30대 인구가 각 인구마다 뭐 한 600만 명 전후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20대 내지 30대 하나만 딱 정할게요. 한 600만 혹은 700만이라고 딱 쳐봐요. 그러면 700만 명 중에 유럽처럼 많이 생기더라도 한 70명. 근데 우리나라 한 명도 안 생겼거든요. 아마 100만 명당 한 건이 대부분 전문가 출연인데 그 700만 명 중에 하나씩 해서 7명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백신 안 맞았을 때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 때문에 위험하다 아니다는 우리나라가 10만 명 인구 미국처럼 100만 명이 아니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코로나 감염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영국 훨씬 더 위험했죠.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은 영국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 불과 2달 전에 하루에 6만 명, 10만 명 생기다가 지금 1,000 몇백까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더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줄어들다가 한 달 반 전부터 1,000명을 넘고 아시잖아요. 300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 1,000명. 즉 이전에 몇 명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새로운 코로나가 얼마나 생기냐가 감염의 위험이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낮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이거를 생각하죠. 그럼 마지막 감염 위험률. 20대, 30대가 제일 높아요. 평균은 2.5%. 전 국민의 2.5%가 10만 명 감염이 되고 네. 그 감염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 2.5% 700만 명 계산해 보세요. 1%가 7만 명인 거 아시죠? 그러면 10만 명이 걸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10만 명 단위예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 거 아니에요. 20대, 30대 기저질환 전혀 없고 젊은 사람도 굉장히 안전한 병이에요. 대부분 증상도 없지만 한 0.02%, 한 만 분의 몇 명은 입원해요. 그러니까 왜 기사 보시면 다 알아요. 맞아요. 그 10만 명 중에 100분의 1이면 1000명이잖아요. 만 분의 1이면 몇백 명이 입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몇십 명은 하고 3명 죽었거든요. 20대.
30대 7명, 40대 14명. 즉 3개월 동안 백신으로 예방하게 되면 그렇게 입원 자체를 한 몇십 명 하고 많으면 몇백 명, 죽는 거를 몇십 명 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백신을 먼저 맞으면 유럽처럼 높다 하더라도 70명 병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예상으로는 7명. 그래서 그냥 저는 위험 대 위험 설명을 더 좋아하는데요. 젊은 사람이던 자 3개월 동안 더 좋은 파이자 맞는 동안 3개월 동안 안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코로나 감염으로 제가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2점 몇 퍼센트 그리고 네네. 0점 몇 퍼센트지만 그게 몇십 명, 몇백 명 입원하거나 죽을 수 있는 확률이고요. 이거는 한두 명. 오히려 10,000원 누구한테 뺏기는 게 싫어서 100만 원 내놓겠다. 이 차이예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선택 안 하고 연락이 오면 그냥 아스트라 맞겠다. 이게 첫 번째 제 논리고요. 그럼 두 번째, 지금 아스트라, 파이자가 있을 때 뭘 맞겠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데 파이자가 가격이 한 3배쯤 비싸요. 3배쯤 비싸요. 3배쯤 비싸고 두 번째, 노출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혈전 100만 분의 몇이고 우리나라에 단 한 건도 없는데 지금 난리잖아요. 파이자 과민 반응은 그 백신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질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때문에 아스트라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아요. 그건 미국 데이터 어디 다 있거든요. 네네. 그 확률이 1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이 아니고. 확률로만 따지면 확률로만 따지면 가격은 뭐 어차피 국가에서 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세금이 아니, 왜냐하면 내 세금도 있고요. 두 번째, 저는 그 댓글도 봤는데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 유럽, 그 북유럽처럼 사회주의 의료체계가 확립된 일부 나라를 제외하건 코로나 검사만 비용을 대주고요. 코로나로 입원한 병원비 자비 부담인 거 아세요? 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어차피 공짜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공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안 내는 거지 결국 세금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격 이야기는 빼더라도 저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차라리 곰곰이 받겠다. 비교해 보면 모든 백신은 장단점이 있지 비슷한데 어느 걸 맞을까를 얘기한다면 저는 전혀 과학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옛날부터 쓰던 거예요. 네네. 다만 이제 코로나 항원으로만 바꾼 거고요. 그 만드는 방식이 파이자 그렇죠. MRI는 새로운 진짜로 거라서. 사람에서 네.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나중에 효과 있을 수도 있죠. 장점도 있어요. 이거는 세포 배양이라는 과정을 전혀 안 거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과민 반응 같은 게 화이자가 뭐 1.5배 더 생긴다. 이건 지금 별로 안 중요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이 생겨서 뭐 죽을 수 있다더라. 위험하다.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데 아니, 노출의 차이라니까요. 노출의 차이. 실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이제 면허 딴 지는 한 27, 8년 됐고 혈전을 주로 보기 시작한 지도 거의 20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신문에 나온 그 20대 뭐 대응유형 그 뇌정맥동 혈전 제가 1년에 1명 내지 2명 보거든요. CVST 뇌정맥독 혈전. 네, 세레브랄 베너스 사이너스 트롬보시스. 그러니까 뇌에 있는 정맥 중에 제일 큰 거. 사이너스가 동굴이거든요. 정맥이 모여드는 큰 정맥에 생긴 혈전증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1년에 한 명쯤 네, 본다고요? 한두 명밖에 안 봐요. 제가 우리나라 있는 모든 의사 중에 제일 많이 보는 편인데도. 그러면 요 뇌정맥동 혈전증 정말 보기 힘든 이거 그건 그리고 말고 백신이랑 연관성 없는 거고요. 그거는 요거는 백신이랑 없어요. 없어요. 그건 좀 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백신이랑 연관이 있는 혈전은 뭐가 생긴다는 이게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지금은 용어가 통일됐어요. TTS라고. 근데 한 달 전에 처음 정의가 나왔을 때는 막 용어가 혼선이 있고 일반인들한테 말한 정확한 영어 용어는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희귀혈전증. 그게 한 문장이에요. 따로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이 부위에 혈전증도 있어야 되고 백신 맞은 다음에 혈소판 감소증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된 특이 그쵸. 부위의 혈전증. 그게 한 단어예요. 근데 어렵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그게 이제 똑같은 거 같지만 18자. 전혀 다른 18자래도. 그래서 지금 TTS. TTS. 그러니까 트롬보시스 with 트롬보사이토페니아. 그러니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그래서 지금 TTS라고 모든 데 다 나와서 용어가 통일이 됐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혈전이 다 같은 혈전 아니냐. 혈전이 뭐가 그렇게 달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10억 원만 주세요.
10억 원. 빨리 써드리세요. 제 통장에 있는 저 1,000원만 주세요. 지갑 좀 가져. 손편지. 아니 같은 돈인데 10억 원도 빨리. 의미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 특히 병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같다 다르다고 판단하려면 적어도 3가지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후예요. 예후. 예후.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어떻다는 게 똑같아야지만 그래도 같은 분류로 치료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치료. 치료 방법이 똑같아야지 이렇게 어차피 예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전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겉보기에는 똑같은 증상이고 똑같은 치료지만 생긴 원인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해 잘 안 되시죠? 그게 증후군이에요. 증후군. 증후군이 지금 병은 알겠는데 왜 생겼는지 잘 모를 때 보통 붙이는 이름이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 아시죠? 다운 증후군. 그럼요. 네. 지금은 이제 염색체 21번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 막 심장병도 생기고 지능도 떨어지고 살도 찌고 그래요. 그러면 살찌는 거 치료하고 그다음에 심장병 치료하고 하고는 있죠. 근데 그 21번 염색체랑 원인을 알았잖아요. 기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21번 염색체를 태어나기 전에 정상으로 돌릴 방법이 있으면 심장병 따로 치료하고 이럴 필요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병은 예후나 증상도 똑같고 치료 방법은 똑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기전이 똑같을 때에만 하나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맥혈전, 정맥혈전, 뇌졸중, 특이 부위, 백신 혈전증이 그게 다 달라요. 절대로 같이 합칠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 범죄 수사국인데요. 범죄 수사 극이요? 어디 사세요? 용산이요. 아, 용산. 집에 딱 가는 길에 용산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어요. 젊은 여자가 막 칼에 난도질 당했어요. 네네. 근데 누가 안경 쓴 남자가 뛰어가는 걸 봤다. 음. 그러면 처음 딱 보자마자 박재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찰이? 말도 안 아니, 말도 안 되죠. 용산에 사는 50 넘은 후줄그레한 안경 쓴 남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겠죠. 용산에 있는 50대 남자 안경 쓴 것 같다. 처음에 그걸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CCTV 분석해 봤더니 마른 체격인 남자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딱 들어갔더니 잘생겼더라고요. 용산 A 아파트에 산다. 거기까지 갔죠. 네. 지금 거기까지만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몇 동 몇 톤주는 몰라요. 네네. 근데 몇 동 몇 톤주를 알면은 박재영 해가지고 딱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덴마크에서 처음 희귀혈전증 생겼다고 유럽에서 우리 이상해라고 보고한 게 3월 11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12일 날 유럽 의약품 안정청이 그래? 아까 용산에 안경 쓴 남자. 그래서 혈전증이네라고 처음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있다가 3월 18일에 이거 보니까 동맥혈전증 아니고 전체혈전증 아니고 정맥혈전증이야. 라고 좁혔네요. 그쵸. 네. 용산에 있는 A 아파트 단지, 1단지까지 네네네네. 좁힌 거죠. 근데 단지까지 했더니 그 다음엔 하나하나씩 일일이 찾아야 돼요.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 왜 죽었는지 데이터 봐야 돼서 꼴랑 70명 보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당연히. 그러고 나서 3월 31일 날 특이 부위 혈전증이다, 특히.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아파트 중에 1단지 거기까지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월 7일 날 최종 사실은 1단지 1동 302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학의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정의부터 이게 다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도 가끔씩 설명드리는데요. 박주관님이랑 음식 먹었어. 얼마 계산했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뭐 삼각김밥을 먹었는지 코스 그 음식 그게 혈전이에요. 근데 그쵸 그 안에 동맥혈전, 정맥혈전증을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네. 동맥혈전증은 중국 음식, 정맥혈전증은 한식. 네. 요 정도 단위. 네네. 그죠? 그럼 특이 부위 혈전증은 뭐냐? 한식 중에서 찌개. 찌개. 생선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딱 찌개. 근데 그 찌개 중에서 특히 뚝배기에 들어가 있는 손으로 만든 된장으로 끓인 1시간 된 뚝배기. 엄청 디테일하군요. 당연하죠. 그렇게 좁힌 게 지금 얘기하는 그쵸. TTS다. 그렇죠. 그렇게 넓힌 음식부터 여기까지. 뚝배기에 담긴 네. 된장찌개가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아까 아스피린 할 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스피린 1차 예방으로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건 2019년에 거의 아주 단기간에 박기자의 결론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스피린을 처방할 때 5년 전, 6년 전 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혈전에 한해서는 적어도 4월 7일 2일
사실은 그 뒤로 정의가 더 정확하게 돼서 최신 분류는 4월 27일이에요. 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이지만 한 달 전 정의를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군요. 한 달 전에는 백신을 맞았더니 혈전이 발생했어. 네, 그죠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계속 이거를 범위를 좁혔더니 실제로 백신과 관련이 있는 그건 아까 그 혈전증은 혈소판 감소증이 혈소판 동반된? 감소증이 동반된 특이 부위 혈전증이었어. 그렇죠. 가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수많은 이제 그렇죠. 언론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혈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빠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봐요. 20대인데 백신 맞으면 뭐 뇌졸중, 혈전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 된장찌개를 네, 우리는 네, 얘기하고 네. 있는데 음식 먹었더니 대한민국 인구가 다 먹느라고 계산을 3천억 원 했어. 이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혀 범위가 달라요. 네. 혈소판 감소판이 감소증이 동반된 특이 부위의 혈전증하고 뇌정맥동 혈전증하고의 관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특이 부위. 일반적으로 정맥혈전증은 다리에 있는 하지정맥, 심부정맥. 그러니까 심부정맥이에요. 네. 심부정맥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에 깊게 있는 정맥이 생겨서 그게 이제 색전, 이동을 해서 폐동맥으로 갔을 때가 폐색전증. 이 두 개가 거의 90% 이상의 일반적인 정맥혈전증이거든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 제일 흔하게 생기는, 제일 흔한 거예요. 그냥 현대자동차 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상하게 요 백신을 맞고 특이한 자가 면역 때문에 혈소판이 감소된 정맥혈전증은 그 부위에도 생기지만 그거는 굉장히 드물고요. 20년 이상 그것만 본 사람도 1년에 한두 명 볼까 말까한 뇌정맥동이라는 특이 부위에 생긴 거죠. 뇌정맥. 그래서 자동차 하면은 현대자동차인데 갑자기 손흥민만 가지고 있는 10대밖에 안 되는 페라리 특별 제품이 딱 갑자기 나온 거예요. 아, 거기서 불량품이 그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오. 그러면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특이 부위의 혈전증이라고 굳이 이름을 새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뇌정맥동 혈전증보다는 이게 넓은 의미라고.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어떤 병을 하나로 보고 예후도 똑같고 치료도 똑같고 기전이 같으면 같이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뇌정맥동 혈전증은 뭐 헤파린이나 뭐 항응고제 먹는 약, 그러니까 혈전이 생겼으니까 네. 이상한 부위 혈전을 없앨 수 있는 항응고제라는 약을 쓰면 되거든요. 네. 근데 독일에서 최초 보고할 때는 3월 16일쯤에 자기네 나라에선 뭐 30몇 명이 생겼는데 뭐 15명이 죽었대요. 40% 사망률. 그리고 뭐 덴마크나 이런 데도 최초에 보고했을 때 우리 5명밖에 안 생겼는데 3명이나 죽었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혈전이 생기면 항응고제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백신에 생기면 그거 쓰면 안 돼요. 아. 그 기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헤파린 유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혈소판에 대한 특이한 항체가 자가 면역으로 생겨서 그것 때문에 혈소판도 줄고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럼 그쵸? 부스터하는. 그러니까 헤파린이라는 게 우리 몸에 원래 있거든요. 저절로 있어요. 네. 우리 다치면 피떡으로 다 죽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지혈하는 데만 쓰이고 나머지는 없애기 때문에 헤파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원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지혈도 안 되고 혈전도 안 없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헤파린을 또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만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써요. 저게 진단이 되면. 그래서 면역 글로빈이라는 치료를 하고 스테로이드라는 걸 하고 항응고제는 저 헤파린이랑 전혀 상관없는 아가트로반이나 이렇게 비헤파린성 딴 약을 써요.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있는 질병 이름인 뇌정맥동 혈전증하고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특이 부위의 혈전증하고는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뇌정맥동 혈전증이 일반적으로 생길 때랑 백신 때문에 생긴 것도 전혀 달라요. 제가 보는 환자들은 증상 별로 없어요. 이 두 개가 서로 하나를 포함하는 개념도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전혀 거네요. 달라요. 그러면은 뇌정맥동 혈전증이 생겼다라고 백신 때문에 라는 말도 옛날 보도고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는 그러니까 그 백신과 관련 있는 굉장히 희귀한 TTS,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지금 통일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합병증이 유럽에서 인구 100만 명당 낮은 나라가 3명, 많은 나라가 15명. 그래도 뭐 그 과민 반응보다 낮은 정도거든요. 그 미국에서 그 접종 100만 접종당 한 2명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스트라 백신이 아마 130만, 40만 지금 전체가 200만 넘었거든요. 단 한 건도 생긴 적 없어요. 확률적으로
적어도 유럽 정도 생기려면 뭐 거기처럼 1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명은 생겨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안 생겼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오,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네. 백인 웨스턴 컨트리보다 이 정맥혈전증이 3분의 1 내지 10분의 1밖에 안 생겨요. 원래 적게 생겨요. 생기고. 원래 그래- 적은 데서 더 또 그 그쵸. 희귀한 게 생기려면 거의 그래서 저희가 그냥 대충 겁을 안 주려고가 아니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반적인 혈전 발생의 서양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고령층에서는 3분의 1.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정맥혈전증이 인구 10만 명당 1년에 150명쯤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 50명 생겨요. 3분의 1. 근데 모든 정맥혈 중에 3분의 2가 60대 이상에 생기거든요. 그때는 나이 들면 워낙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젊은 사람이잖아요. 네. 젊은 사람이고 여자라고 돼 있죠. 네, 딱 무슨 맞아요. 생각나세요? 임신. 가인. 임신한 것만으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은 임신했는데 나이가 35세 이상이야. 그리고 살이 좀 찐 것 같아. 그럼 헤파린 주사를 하루에 한 번씩 임신 기간 내내 맞아요. 1년 내내.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100명당 1명이 혈전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까 그 혈전 주사를 매일 맞으면 네. 한 1, 2% 피나요. 뇌출혈, 피토하고. 근데 치료 안 하면 1, 2% 이상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고위험군. 살도 찌고 나이도 많은 산모. 그럼 백인 산모 전체는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명당 2명 생겨요. 그러니까 500명이 산모가 생기면 그 산모 중에 한 명, 한 명. 1000명당 1명. 이 정도는 그냥 혈전증이 늘 생겨요. 그게 실제 데이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궁금했어요. 적은 줄 알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나 생기지? 라고 한 2011년쯤에 몇 년 동안 출산한 사람을 다 찾았어요. 일부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만 출산당 0.8명 생겨요. 그러니까 10분의 1, 2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통째로 해서 알겠다. 안 생기는 거 아니고 생기는데 특급이 혈전증 자체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안 생겼지만 초반에 치료를 모를 때 서양에서 40%인데 지금은 헤파린도 안 쓰고 항체 검사도 하고 면역 글로불린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굉장히 드문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특이혈전증 사망률이 10%대로 떨어졌거든요 이미. 이거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전을 알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치료법도 찾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백신을 맞아서 만약에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그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특이 부위 혈전증이 생기더라도 예. 그래도 미리 치료할 알 수 수 있는 있다. 거죠. 미리 왜냐하면 알고 치료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그 병이 있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저 같은 의사가 10명도 채 안 되고 물론 다 보긴 보죠. 몇 년에 한 번 보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망치로 찌는 거 뻑! 그렇죠. 백신 4일에서 22 퍽! 이런 경각심조차도 사실은 병의 예후를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근거. 아직 생기지도 않았지만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적게 생길 거다. 그리고 생겼다 하더라도 초기 보고만큼 사망률이 높지도 않을 거다. 세 번째는 진단 문제가 또 하나 걸려 있는데요. 전 세계 어디도 저거 진단하려면 뇌 MRI나 CT 찍어야 되거든요. 어디서도 5분, 10분 만에 CT, MRI 찍을 수 있는 나라 있는 거 아세요? 없어요. 네. 저 증상이 있어도 보고 보면 EMA 유럽이나 미국 보면 저 증상이 있고 알고 찍으라고 했어도 CT나 MRI 찍는데 큰 병원 가라 그러고 며칠 걸리거든요. 우리는 1시간 안에 다 찍을걸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빈도도 적고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치료법도 있어서 사실은 저는 100만 분의 1보다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10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하느냐. 원래 안전한 건 아무리 안전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누구를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리 낮은 가능성도 최대치로 산출을 해서 100만 분의 1인 거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주변에 의사분이랑 의료진 있으면 탁 떼놓고 물어보세요. 이 CVST라는 진단명을 요번 백신 사태가 있기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항상 진료하고 있었으니까.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노출의 차이거든요. 그렇게 안 많습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파이자 계통이 과민 반응은 조금 더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한 1.5배. 대충 100만 건당 5건, 10건. 그러니까 아까 희귀혈전증보다 유럽에선 적게 생겨요. 거기는 100만 병당 10몇 명이고 그리고 거기는 10%니까 열에 하나는 죽어요. 근데 과민 반응은 유럽에서는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희귀혈전증보다 적게 생기는데 덜 죽어요. 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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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과민 반응이 결국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고 숨 차면서 나빠지는 급성이라서 저 혈전증은 갑자기 안 죽어요. 아픈 상태로 오고 몇 시간, 뭐 며칠 이렇게 걸리는 거지 몇 분 단위는 아니거든요. 과민 반응에 의한 쇼크는 어때요? 아, 그건 뭐 5분, 10분에도 그렇죠. 몇 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CDC 보고 EMA 보고 우리나라 보고 과거 문헌 전부 다 약제에 의한 과민 반응의 90% 이상은 30분 안에 생긴다고 돼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 보실래요? 10%는 그 이후에 생겨요. 네. 24시간 안쪽으로 하면 거의 99%, 그 다음에 지연 반응이라고 일주일까지 하면 거의 100%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30분까지는 기다리잖아요. 네. 모든 사람을 바로 처치를 할 수 있는 공간에 24시간, 일주일 동안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건 안 가능하죠. 절대 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파이자가 저 드문 아스트라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장단점이 있지. 파이자 장점도 있죠. 뭐죠? 아스트라는 맞고 10 내지 12주 후에 예방 효과가 60, 70% 되는 걸 80으로 올려서 그쵸. 빨리 도움 받지만 첫 석 달은 한 10% 맞아, 모자라요. 맞아. 근데 파이자는 3주 간격으로 맞잖아요. 맞아. 빨리 도달은 하죠. 그래서 그거는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선택으로 백신만 가지고 맞으라면 저도 파이자긴 한데 그런 과민 반응 가능성과 가격과 그리고 그 다음에 mRNA 백신한 특성까지 생각하면 지금 선택하더라도 저는 아스트라 맞을 거고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 판단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신은 장단점이 다 있고. 장단점이 있고 파이자든 아스트라든 얀센이든 스푸트니크든 뭐 캔시노든 시노백이든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모이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이런저런 치료가 가능하든 아니든 백신 때문에 생긴 중대한 부작용. 그러니까 두드러기나 열나고 근육통은 아니고요. 그거는 네네네네네. 보통 대부분 그거는 10만 분의 몇 정도예요. 근데 그 확률보다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방역으로 호주처럼 하루에 한두 명 생기면 그때는 백신이 더 위험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500, 600, 700, 800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럽이랑 왜 제한 연령이 다른가요? 다르죠. 저 희귀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발생 확률과 코로나 감염이 다 다르고 제일 중요한 백신 수급률. 지금 파이자가 들어온 데도 있고 아스트라가 들어온 데도 그렇죠. 있고 그것도 다 다르고. 맞아요. 근데 굳이 아스트라를 지금 맞는 거보다 3개월 기다렸다 파이자가 지금 설명 들으면 낫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그 근거가 영국의 30세 제한의 정확한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영국 30대 제한 쓰레기 백신이니까 안 맞아라 아닌 거 아세요? 정확한 문구가 뭔지 아세요? 30세 미만의 최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희귀혈전증 발생 가능성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선택이 뭔지 아세요? 지금 아스트라 맞아도 되고 네 판단에 아니면 3개월 있다가 파이자 맞아도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거에 장단점을 고려해서 네가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절대로 금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아직 잘 모르는데요. 지금 영국이 백신을 맞아서 줄고 있는데 일부 변이 바이러스 효과 별로 없는 거 알죠? 네네. 그럼 지금이 아니고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 20대도 맞고 30대도 맞을걸요? 그때는 3개월 있다 파이자 맞는 것보다 지금 아스트라도 맞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시기를 굉장히 늦추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은 잘 모르죠. 아직은 잘 모르는데 그거는 지금 없으니까. 저도 당연히 못하고 감염내과 선생님이 훨씬 더 알겠지만 그거는 예측 문제라서요. 맞아요. 그 주식이 오를 거다 예측 100%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만 좀 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보다 혈전이 원래 굉장히 예, 맞아요. 적게 생긴다. 뭐 10분의 1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혈전하고 지금 그 특수 부위, 특이 부위, TTS 이런 거는 기전 자체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후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전은 10분의 1이더라도 이 특이한 혈전은 똑같이 생기거나 더 생길 가능성은 혹시라도 없느냐 이런 별로 질문도 없어요. 별로 없을 가능성이 그건 어차피 관찰 결과거든요. 관찰 결과인데 그 자가 면역 질환에 따라서 동양에 많은 것도 있고 서양에 많은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동양 젊은 여자에 많은 자가 면역 질환도 있고 여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럼 자, 이 특이 부위 혈전증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혈소 헤파린. 그러니까 헤파린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그러니까 헤파린이라는 약을 썼을 때
항체가 생겨서 생기는 거랑 가장 비슷하다고 언론에 많이 보셨죠. 네. 그 HIT 빈도도 동양이 낮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이한 부위지만 이거조차도 낮을 가능성이 많다. 근거가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다. 물론 정답은 모르죠.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있는 정보에서 이거 이상 예측하는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저 혼자 판단한 것도 아니고 저랑 비슷한 수준의 혈전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다라고 이득 위험을 따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득 위험은 사람 목숨에 대해서 돈 장난이 아니고요. 현대 의학의 발전이 치료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치료 때문에 생긴 위험보다 클 때만 하는 게 현대 의학의 근간이라서 그거는 갑자기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늘 해왔던 일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걸 했을 때 내가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살 확률이 훨씬 높으면 이걸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게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이게 단순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절대로 잘 사는 나라고 훌륭하죠. 영국, 유럽, 미국.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해도 솔직히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강대국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사는 걸 따라해야 되는 일반적인 동맥혈전증 그것도 약간 다르지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맥혈전증은 압도적으로 아예 그냥 발생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흔하게 아는 거 있어요. 위암, 간암 치료하려고 외국 가는 거 바보 같은 일인 거 아시죠? 그건 우리나라에 제일 많거든요. 근데 딴 나라에 훨씬 더 많은 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덴마크에서 덴마크어 쓰는데 왜 우리나라는 한국말 아직도 쓰느냐. 이거랑 똑같아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과잉 해석이고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언론에만 났고 절대로 흔한 병 아닙니다. 네. 아주 저분 설명 맛집이다. 참 그 비유도 좀 재밌게 하시고, 네.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면은 혈전, 백신 관련 논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혈전에 대한 오늘 명강의 1타 강사시네요. 이게 혈전 진료하는 사람은 아까 그 EMA 유럽에서 그 용산구 이렇게 범인 찾아간 것처럼 이 사람이 혈전인데 동맥인지 정맥 중에서 일반 부위인지 특이 부위인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셜록 홈즈처럼 찾아가는 거를 저는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저 EMA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을 딱 보고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당연히 알고요.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죠. 게다가 기자분들도 당연히 2주 전 기사면 최신 기사죠. 근데 지금은 그걸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맞물려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흔하지 않다. 그리고 네. 일반 의사들도 자세히 모를 수밖에 없다.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암 잘 모르듯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라고 모든 걸 다 한다. 누가 의사가 말했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을 거야. 적어도 지금 백신의 희귀혈전증에는 해당 안 되는 말 같습니다. 저는 이 혈전만 없어지면 다시 또 사라질 겁니다. 저는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혈전 분야 1타 강사 나사원 교수님을 모시고 혈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혈전 중에 정말 일부러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모셔가지고 혈전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나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